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힘당 경선과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힘당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금 20대, 30대, 일부 40대가 홍준표 후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선 결과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할까? 제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띄워주고 이 윤석열을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 국힘당 경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힘당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에 올인하고 있는 20, 30대는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부정선거를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4.15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밀었던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탈락한 것도 부정경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1월 5일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1월 5일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20, 30대는 진실의 순간을 이제 직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홍원, 한기호, 김재원, 이준석, 흉하고 교활한 뭐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황교안 후보가 좀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서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 사전 룰 미팅도 하지 않았고 중간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후보별 득표 상황 등 자료 공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경선 관련 자료 공개, 경선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제가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소송 이제 첫 기일이 열렸고, 오늘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이 열리거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기일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하는 일정입니다. 저희도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다니엘 지블렛은 그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를 한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틀은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갉아먹는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 틀을 악용하여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중앙선관위에 맡겨진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15, 이준석 당대표 선거, 그리고 지난 경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11월 5일 경선에서도 부정선거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경우 의원이 이제 이런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투표지가 있으면 그 위에 선관위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투표지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까만 줄이 이렇게 쭉 있죠. 위조 투표지입니다. 바로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예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정되어 있던 기사입니다. 리셋 코리아, 일루미나리,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스위스 다보스의 그레이 리셋 세력들이 이 중앙일보를 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자, 내각제를 하자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 10월 25일 날 이제 유권자 3명 중에 2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했다. 이것도 다 조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를 하고 이제 대통령 연임제를 해야 된다. 이런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이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많습니다. 미국식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연임을 해야 된다. 반면 물론 이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권, 안정권, 환경권, 그리고 양성평등권, 그레이 리셋 세력들, 이 3극위원회, 일루미나티, 그리고
다보스 세력들, 이들이 이제 이 원하는 그 생명권 이런 것이 63% 이렇게 차지한다. 그리고 대의제 한계 보완,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그리고 지방 분권 강화, 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각제를 위한 포석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무너뜨리고 내각제로 이제 이 정치 귀족들이 혹은 이제 언론들이 가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이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제 구축하고 이 서민들 일반 대중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헌 떡밥을 지금 던졌습니다. 자, 과연 이제 이 국힘당 경선과 내각제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이 윤석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이 윤석열로 간 이유는 점쟁이 이제 이세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은 그동안 다수의 무속인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민 씨가 김종인 씨의 사실상 어떤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김종인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호영 역시 이 역술인 이제 이세민과 친하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주호영은 대구 출신의 이제 5선 국회의원이다. TK 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4.15 부정선거를 파묻은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 두어 번 이야기했지만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기표가 된 찢어진 사전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실리아하고 이제 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공개했는데, 그때 주호영이 야 이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이제 고위직 간부들이 이 국회를 방문해서 주호영과 그리고 일부 이 국힘당 지도부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주호영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와 이제 국힘당이 타협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호영은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김종인과 이제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김종인은 원외, 그리고 주호영은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윤활유처럼 이제 매끄럽게 연결해준 인물이 바로 역술인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이세민의 주 활동 무대가 대구인데 이 김종인과 이세민은 대단히 친하고 주호영과 이세민도 역시 친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제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종인은 대선판을 이제 또다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이제 경선에서 이길 경우 이 김종인이 이제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으로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타협 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가 당선되면 홍준표와 이제 김종인은 악연이 있습니다. 이 홍준표는 과거 김종인의 이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김종인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90년도에요. 그리고 이 김종인은 홍준표를 이제 이 경선에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사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폭 넓히는 김종인, 윤석열에 이어서 이준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김종인이 올 것 같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윤석열이 대통령 경선에서 이제 승리해서 최종 후보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과 홍준표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보다 약간 우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미합니다. 결국은 경선 룰입니다. 현재 이 김경진, 이 윤석열 측근 같은 경우는 이 경선 룰 자체를 이 윤석열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등 이미 이제 정홍원이나 한기호 그리고 김재원, 김재원은 어차피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인물이지만 공정선거위원장 이런 단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 선거 관련된 지도부 세력들은 이미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 윤석열과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홍원은 기본적으로 이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 그리고 이 사법부, 법원, 판사들이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득권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이 완벽한 쉴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기득권이 검찰을 장악하면 만약에 이제 기득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는 거죠. 일단 수사도 막아버리고요. 검찰을 통해서 기득권의 부패를, 비리를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이제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서 이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제 이 뭐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과 사법부, 법원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어떤 완벽한 실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과 이 사법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두어야지 이 사법부 출신들이나 이 기득권들이 서로 주고받고 청탁도 하고 또 청탁을 받고 이런 정관 예우도 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법조인들도 자신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천하대유 사건 같은 것이 묻혀 있는 것은 뭐 여러분 이번에 완벽하게 직면하셨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기타 등등 이 50억 클럽의 검사나 이제 판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검사가 이제 5명이죠. 대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이 자신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정홍원이 이제 튀어나온 이유는 자, 이 좌빨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좌빨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홍원이나 뭐 부패 세력들은 이제 좌빨과 치고받으면서 이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정홍원이 오기 이전에 이미 다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홍원이나 이들은 윤석열을 대리인으로 밀어서 앙샹 레짐입니다. 구태 세력, 이제 이 기득권 부패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옹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이 홍준표를 띄우고 윤석열을 비방은 하지만은 그것은 당이론입니다. 이것은 오늘 방송은 현실에 관련된 겁니다. 자, 20, 30대는 아직까지는 부정선거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엘리트가 얼마나 사악하고 음흉한 인간들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선거, 당원들의 선거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20, 30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다리를 타고 있는 겁니다. 20, 30대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준석이 홍준표와 함께 이제 자신들의 대변인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준석은 쥐새끼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힘센 놈에게 붙는 인간이죠. 그 이전에 이제 과거에 당권파들의 힘이 있었다면은 자, 새로운 흐름, 뭐 정홍원이나 이들 체제가 오면서 자, 이들은 윤석열을 옹일을 할 것입니다. 이준석이 과거에 다른 세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실상 이 정홍원에 들러붙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준석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경선, 여론조사 문항, 전례 없는 방식 지향이야. 이것은 20, 30대들을 위한 레토릭입니다. 이준석의 이 발언은 20, 30대들에게 자신은 아직 20, 30대 편이다. 그리고 홍준표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런 경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준석의 이제 손을 다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홍원과 그리고 이제 음흉한 놈들, 한기호, 김재원 이런 자들이 결정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선 룰이 정해지든 이들은 결국 결과물을 조작해서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당원들이나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제 홍준표를 지지를 해서 저들이 이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죠. 글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준표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크게 부각이 되고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자신은 이미 이제 우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이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단히 부패한 인물이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를 해야 된다. 안전하게 이재명을 꺾을 수 있기 위해서는 홍준표가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윤석열은 대단히 부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참 자신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은 무슨 자석인가? 쓰레기들이 자동으로 들러붙네. 자, 온갖 구태 정치인들이 윤석열 캠프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홍준표가 그저께 한마디 했습니다. 야, 공천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포섭해서 회유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 공정한 경선이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을 비방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부터 이야기했습니까? 한 3, 4개월 전부터 윤석열 캠프가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리 혹은 공천 약속 혹은 뭐 유튜버들에게는 뭐 종편 자리 이런 것을 이제 공수표로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표를 받고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나에게 이제 뭘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덥석 윤석열에게 가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너무 많은 공수표를 남발했죠.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캠프는 닥치는 대로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코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윤캠에 몰려간 놈들이 진짜 저희가 뭔지는 알고 펜코 하냐. 이 놈들은 윤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후보만 되면 이 자기들이 당을 장악할 명분이 생겼어다. 즉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을 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윤석열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왜 윤석열 캠프는 이제 권력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했고 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세를 모아서 윤석열을 옹위를 하면 그 다음은 이 국힘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유일한 정당이죠. 그래서 이 정당을 장악해서 공천을 받고 또 당권을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어린 놈의 준석이도 눈에 가시일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20, 30대 홍준표, 이준석 지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힘센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미 윤석열 쪽에 붙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을 중심으로 몰려든 이제 정치 쓰레기들은 이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패배하게 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은 지방선거나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여러 이제 이 선거에 이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자리 먹고 오히려 야당이 편합니다. 여당이 되면은 이 국가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당은 뭐 비판만 하면서 뒤로 이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뭐 이 국힘당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은 딱 어울리는 겁니다.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 자들은 당권과 이제 공천을 노리고 이렇게 일단은 몰려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19일에서 20일, 바로 그저께 이틀 동안 한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만약에 이 도표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18세에서 29세, 윤석열에게 호감이 가느냐 9%, 호감 가지 않는다가 71%입니다. 30대는 호감이 간다 22%, 71%가 싫다. 40대는 18%가 호감이 간다. 77%가 윤석열이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이제 49%가 호감이 간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젊을수록 윤석열이 싫은 겁니다. 왜 도대체 30, 40대, 20대는 윤석열을 미워할까? 그리고 이제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8에서 29세 지지율입니다. 홍준표가 21%, 윤석열은 2%입니다. 2%. 이재명이 16%. 자, 이런 것을 보면은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이제 대한민국이 살고 보수 우파가 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중심으로는 쓰레기들이 덜합니다. 20, 30대, 신진세대 그리고 정치 초년병들이 홍준표 후보 주변에 가득합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몰려든 구태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무슨 어떤 뭐 A라는 지역의 뭐 경북의 무슨 단체, 의사협의회 이런 것들은 전부 윤석열에게 다 달라붙었습니다. 이익단체, 이권단체, 부패한 세력들 윤석열에게 다 갔어요.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런 세력이 없고 홍준표 역시 뭐 인덕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패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새롭게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보다 홍준표 후보가 훨씬 이제 도덕성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특활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나 정치인은 특활비는 다 개인 전용했습니다. 그거 따지면은 지금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다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자, 저 말이 뭔 말인지 20, 30, 40 중도
진보표는 윤석열이 되면은 다 흩어진다는 소리다. 자, 지금 현재 국힘당에 몰려든 20대, 30대, 40대는 홍준표가 되지 않고 윤석열이가 됩니다. 그리고 중도층 혹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호남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국힘당 홍준표 후보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됐다. 그러면 다 떠나는 거죠. 이재명이 가든지 투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안철수에 갈 겁니다. 자, 윤석열은 죽어도 싫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에게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대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의 부패, 제가 그동안 윤석열의 부패, 그 추악한 과거의 행각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고발장 속 유튜버의 실제 모니터링했다. 이것은 좌빨단치 이제 시사 타파 같습니다. 자, 현재 이 고발 사주 사건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이미 다 파악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대택 씨 사건, 그리고 각종 처가 장인 관련된 비리, 그리고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윤대진,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자, 이 경우 윤석열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추악하고 부패한 인간입니다. 이재명의 도덕성은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도덕성이 이제 도마에 오르고 이 좌빨들이나 이쪽에서 온갖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모두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문재인이 얻는 득은 무엇일까? 새로운 대통령이 도덕성이 개판입니다.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 국민적인 지지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재인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을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을수록 새로운 대통령이 문재인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 이제 추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추악한 놈이 문재인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내각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입니다. 자,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도덕성에 이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갈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재명 같은 경우는 180석이라는 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입장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언제 탄핵될지 모릅니다. 이 윤대진, 윤우진 사건,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죄가 없는데도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체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문재인 패거리는 윤석열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결국 이 문재인의 아젠다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제 정치 비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조중동과 홍석현 그리고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이 내각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 과두 지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아직 약간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좌빨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제 북한과 연방제를 한다. 이것이 문재인의 원래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이 부패 세력 조중동과 손을 잡고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해서 이 좌파와 우파를 완전 믹싱을 한 다음에 이 좌우 정치 귀족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 최종적인 후보가 되게 되면은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윤석열이 이기든 지든 결국 윤석열이 져도 이제 문재인 세상, 이겨도 문재인 세상, 문재인 버전 2.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0, 30대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30대는 아직 자신들의 표를 이제 던지고 노력을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더욱더 이제 피땀 흘려서 뛰고 주변의 인들을 설득을 하면은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좀 어리석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사실상
이 정당 내 경선도 그렇고 최종 선거도 그렇고 국가적인 선거도 그렇고 부정선거가 이미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 경우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세력에 굴복을 해서 부정선거 세력이 이 선거를 조작을 해서 윤석열 후보로 만들게 된다면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이번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싸우고 있는 세력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가 이번 최종 이제 국힘당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된다. 그 경우 이 부정선거 투쟁 세력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악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정홍원이나 한기호 이자들은 이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다 깔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의 의도대로 될 것인데,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20대, 30대, 40대는 이번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미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저도 더 바랄 나위는 없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정권 교체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홍준표 후보에게 압박을 넣어야겠지만 홍준표 후보에게 압박을 넣어서 부정선거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